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을 다 하고 계셨죠? 3월에 금리 인하는 없다.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경계감을 줬었고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좀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조정이 한번 필요했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있었죠. 기아차가 현대차를 추월하면서 시가총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형보다 먼저 갑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형보다 나은 아우 기아차의 질주 계속될 수 있을지, 또 현대차는 저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동차 업종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월 효과가 있을 것인가? 2월 효과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1월 효과가 없었으니까 2월 효과라도 있자,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2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2월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좀 반등이 있을까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 지나야 될 것 같죠?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꽃피는 2월, 봄이 오는 2월이죠. 2월 4일 입춘을 앞두고서 이제 오늘 2월 1일, 첫날을 시작해봅니다. 첫날부터 그냥 증시가 우르릉 쿵쾅쿵쾅, 쿵탕탕 하는데,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시장을 많이 지배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 위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지네? 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와르륵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막 집어 던지는, 야 대피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여기서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주가가 밀리는 시점에서 그냥 한꺼번에 집어던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FOMC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실망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기술주들은 일찌감치 반영됐죠.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막판에 더 때려먹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23이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됐어요. 그래도 다우지수는 아직 38,000포인트 이상이잖아요. 나스닥도 15,000포인트 이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 벌려놓은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자, 내용을 봅시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 목표로 둔화하고 있다는데 확신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자, 이런 거는 좀 별 필요 없는 말이긴 하죠. 주가가 살짝 움직였었던, 반응했었던 포인트도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는 완전히 빼버린 거죠. 긴축 사이클상 우리의 정책 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제가 예상한 대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실망한 거는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작년부터 풍기니까 그냥 미리 땡겨와가지고 3월달에 한다. 근데 3월달에 하고 금리를 6번이나 한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FOMC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죠. 이 이야기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너무 빨리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졌다 보셔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5월달도 좀 힘들 것 같아요. 5월달 FOMC 일정을 살펴보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4월 말 그 FOMC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6월 중순에 있는 FOMC에서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6월 달이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땡겨놓고 조금 지켜본 다음에 또 한 번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한 4번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어떤 랠리나 이런 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조금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주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파월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초부터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이번에 금요일날이죠. 네, 금요일날 이제 실업률이 나오는데 실업률 지표는 3.8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 지표는 빵빵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큰 목표, 큰 어떤 확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신을 더 가져야 되겠다잖아요. 네,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기업들 동향이 좋지 않습니다. 알파벳은 순이익이 일단은 괜찮았어요. 분기 순이익,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아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것만 가지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익과 다 좋아졌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이건 핑계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무려 7%나 하락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7% 떨어졌다. 이거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식을 던졌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침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딱 실적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재료 소멸해가지고 주식을 집어 던졌다. 마침 FOMC도 이야기했겠다. 던지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여전히 1등이긴 하죠. 그래도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부분과 이 FOMC의 금리 인하를 이제 3월 달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 나오면서 기술주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은행주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은행주 지난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 뉴욕의 지역은행이죠. 네,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가 37%나 폭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지역은행 파산을 했는데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고 하니까 얘네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이상해졌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걱정할 필요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이렇게 투자은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뭐 금리 때문에 뭐 사실 기업들이 돈을 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서를 밟고 있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 인하가 오히려 뒤로 미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낮아졌던 어떤 금리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오히려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시장이 변동을 보이게 된다라면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은행주들이 다시 올라설 수 있고 이게 최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보잉의 주가는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다. 이거는 손실이 났는데도 주가가 올랐네요. 자, 근데 보잉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최종 합병 승인이 떨어졌죠.
아시아나나 아시아나 IDT인가 그놈은 시간의 상한가고 대한항공도 시간에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마 네 월급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전체가 아니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요 놈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오늘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테슬라는 이것도 진짜 약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열받을 것 같기도 한데 보상 패키지가 무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 이상 또 떨어졌어요. 물론 전기차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이 보상 패키지가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가가 안 오르면 나는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나한테 이렇게 주식 스톡 옵션을 줘라. 그게 이제 70조 원이 넘는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 당시에 통과를 시켰어, 이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야, 주가 안 오르면 너 보수 빵원이라고 했지? 히히히 하다가, 주가가 진짜로 올라버렸네?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안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너무 과하다는 입장은 있어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뭐 약속했잖아. 그리고 주가가 안 올랐으면 한 푼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보상 패키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쪽에서 머스크 열받아가지고 뭐야 씨 약속도 안 지키는 것들 어쩌고저쩌고 나 일 안 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글쎄 잘 모르겠지만 이 CEO 리스크라고 합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머스크의 잘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또라이 같은 어떤 제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있게 또 자기가 진행을 했고 또 주가가 예상대로 올랐잖아요. 약속대로 올랐으니까 약속한 거 줘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 밭을 갈았어. 그래가지고 수확량 이만큼 나오면 이 중에서 뭐 배추 몇 개, 무 몇 개 주시고 그랬는데 읽어놨더니 풍년이 들었어. 그런데 한 푼도 안 주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생각되네요. 아무튼 근데 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왔대요. 무효다. 그럼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글쎄. AMD도 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1분기 매출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들면서 주가는 2%대 하락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다라는 FOMC의 확인 때문에 기술주가 폭락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빼놔가지고 전기차 쪽은 영향을 더 받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긴 뭐 대형주가 빠지면 일단은 불안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밑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요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먼저 갑니다. 현대차를 추월한 기아. 아이고, 기아가 10만원. 근데 뭐 제가 매도한 가격하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날 것 같진 않은데 99,000원이나 102,900원이나 차이가 많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네요. 됐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약간 달성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기아가 이제 막판에 그냥 열받아서 더 올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점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근데 기아는 5%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매수가 순간 쏠리면서 주가를 더 밀어 올린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차이가 얼마 안 났었던 부분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은 약간 오바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매도를 좀 쳤거든요. 뭐 오바를 친 상태에서 이미 배당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충분히 팔아먹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41조
3,700억, 현대차는 41조 1,600억.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면은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한 37조 원 정도. 네, 왜냐면 현대차도 올랐기 때문에 한 37조 원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적당할 것 같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 기아차 실적이 생각보다 제법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7조, 많이 가면 38조. 그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배경으로는 배당금을 기존보다도 2,100원이나 올린 5,60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배당률은 배당금은 5,400원 예상하고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5,600원 배당을 준다. 뭐 현재가 대비해서 약 6% 정도 배당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주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하겠다.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현대차랑 다를 게 없어요. 현대차도 배당금 더 올렸어요. 더 올렸고, 비슷하게 올린 것 같아요. 네, 물론 덩치가 작아서, 기아차는 지금 10만원이지만 현대차는 19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당금 올리면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기아가 2,100원 올렸으면 현대차는 한 5천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현대차가 그렇게 올렸으면 아마 주가 더 올랐을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특별 배당을 주든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말이야! 네. 주주에게 좀 줘야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EUB 같은 거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걸로 또 뭐 대신해야죠. 네, 아무튼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개선과 함께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기아차의 PBR이 현재 0.9배, 현대차는 0.54배 이 정도 되어 있고요. ROE가 지금 21%로 현대차의 1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ROE가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PBR 즉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된 게 현대차가 더 맞는데 기아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좀 올랐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아를 더 높게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면 지금 증권사에서는 기아의 목표 주가를 12만원 정도로 잡고 있대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정도는 또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주가가 내려가면 한 번 더 사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안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기아가 이제 지난해 매출액이 11조 6천억입니다. 11조 6천억이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15조.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기아차 11조, 현대차 15조.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아차가 더 크죠. 근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더 낮아요.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아차의 매출이 현대차의 매출을 뛰어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 현재 기아차의 주가 상황이 정상적이다 생각한다면 현대차가 저평가입니다. 튀어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기아차가 고평가라고 한다면 기아차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조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제가 팔아먹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황 자체도 말씀드렸죠. 전기, 전자, 전차 군단의 자동차 언제 갑니까? 그게 지금인가 봐요. 그래서 이 자동차 쪽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반도체 못지않은 또 기대를 얻게 되실 겁니다. 반도체 지금 좀 시들하죠? 2차 전지는 더 시들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수급은 그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2월 효과는 있겠는가? 뭐 2월 효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망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했던 1월 증시, 그지 같았죠. 근데 2월 달도 그렇게 될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낙관적인 전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 연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요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실적이 뭐 하늘 뚫고 막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너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들이 주가를 약간 오버슈팅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뭐 나스닥이나 쪽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간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좀 볼 수밖에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고 저거 다 때려치고 미장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초에도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미장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러고 갔다가 아주 그냥 네 피곤한 상황들을 많이들 겪으셨을 건데 국내장이 제가 보기에는 더 저평가고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네 여전히 미장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국장에는 희망이 없어 막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계실지 모르지만 네 저는 네 국내 시장에 훨씬 더 네 많은 기대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뭐 미국 증시 누구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맨날 보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뭐, 공매도 어쩌고저쩌고, 주가 조작 어쩌고저쩌고, 국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기업의 어떤 저평가적인 매력을 본다라면, 국내 증시만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2월 달에도, 주가가 이제 반등은 좀 할 것 같지만,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달에 워낙 내렸기 때문에 2월달에 반등이 좀 필요하다. 지금 그 반등이 필요한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2월 초 다음 주까지의 변동성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마 훨씬 더 가볍게 주가가 빠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증권사의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 KB증권에서는 2360에서 2540, 교보증권에서는 2350에서 2550, 삼성증권은 2400에서 2650, 한국투자증권도 2400에서 2600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1월달 밴드가 2500에서 2700까지 예상이 됐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대부분 다 빠져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게 예상한 곳이 삼성증권 2650, 가장 낮게 예상한 곳이 교보증권이네요. 23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50에서 2650이 지금 2월달의 밴드다. 근데 이거는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냐? 아무래도 요즘에는 시장 변동이 크다고 하더라도 뭐 1부터 0까지, 1부터 10까지 해놓고 네, 뭐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대부분 보면 한 200포인트 정도 움직일 거다. 200포인트를 이제 기점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2500포인트 살짝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2500포인트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위쪽 밴드가 다 낮다. 그죠? 위쪽 밴드가 다 작게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낮게 잡은 사람들은 위쪽 밴드를 간격을 좁게 잡고 아래쪽으로 확장을 좀 크게 해놓은 상태이고 위쪽으로 본 사람들은 아래쪽을 타이트하게 해놓고 위쪽을 크게 잡았네요. 참 서로 간에 이제 나눠지는 모습들이 좀 있긴 있네요. 자, 여전히 이제 현재로서는 뭐 부담감 요인들도 있다. 지금 보면 이제 CPI 지표도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속에서의 어떤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은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다음 주 만기일 지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오겠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유동을 치겠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도 어떤 불확실성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약간 천천히 숨죽이면서 진행하시고요. 밑으로 좀 크게 떨어진 것 같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주사 담으세요. 네, 주가 반등은 곧 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주가 반등은 곧 옵니다. 다만 뭐 2차전지라든지 그런 쪽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제외하시고 지금 네,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못 샀던 종목군들 그런 것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FOMC에서 예상했던 결과예요. 예상했던 결과.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뭐 예상했던 거고, 5월 달에도 안 할 것 같아요. 6월 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기술주가 많이 내렸는데, 이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많이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를 추월한 기아차. 제가 보기에는 기아차가 약간 오버슈팅 한 것 같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간다고 너무 같이 따라당기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의 차익 실현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왜냐? 할 말이 없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다만 자동차 업황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단기적 등락을 대응하는 포인트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월 효과는 있겠는가? 이거는 명절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이후에 상황들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 경기에서 선수들은 황소의 등에 올라타 목숨을 걸고 버틴다. 손을 떼는 순간 황소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식도 시장 환경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꽉 붙들고 변동성이 끝나기를 기다려보자. 제자리에 다시 돌려만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쵸?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어디 나온다고? 스타코믹스. 네,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134페이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시고. 이 책은 꼭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매번 매일 보거든요. 본 얘기 또 보고 본 얘기 또 보는데, 야, 이거는 진짜, 네, 거의 국보급 책이네요.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책방에, 네, 진짜 몇 권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팔리고 있다더라고. 네, 아직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서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침에 한번 얻어맞고 시작했겠죠. 근데 빠르게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지지부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까, 오전에는 조금, 네, 뒤로 물러서서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